둘레길을 걷는 순례자들 사이에서는 두고두고 이런 말이 회자된다고 합니다. 짐은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버려라. 이것저것 욕심껏 챙겨 떠난 여행이지만 막상 모든 짐을 짊어지고 한 발 떼기가 쉽지 않아서 나온 말일 텐데요. 문득 이분의 짐 가방이 궁금해집니다. 두려움 없이 비행기에 오르는 남자 태원준 여행작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행이 별거냐. 안녕하세요.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정말 궁금해요. 왜 네. 여자들 화장품 파우치 그쵸. 연예인들 공개하잖아요. 네. 뭘 바르길래 그렇게 예쁜가. 근데 태 작가님 여행 가방에는 꼭 들어가는 거 뭐 있어요? 근데 저도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짐은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는 짐을 챙길 때 최소한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정말 카메라 장비하고 옷 몇 벌, 그다음에 세면도구 요게 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6개월씩 여행을 가더라도 한 30리터짜리 조그만 가방을 가져가기 때문에 네. 최대한으로 짐을 줄이는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캐리어보다는 이제 배낭 메고 가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 저는 여행하면 캐리어부터 떠오르는데 네. 확실히 다릅니다. 그나저나 저희가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네. 태 작가님 신간이 나왔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지금 저희가 이번 주부터 청취자분들한테도 태훈준 작가의 신간을 선물해 드리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노란 표지에 딱 하루만 평범했으면 제가 먼저 이렇게 받았어요. 네. 근데 요거 딱 첫 장 펼치자마자 제가 깜짝 놀란 게 지금 YTN FM 뉴스 FM 조현지입니다에서 여행 코너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 네. 이렇게 또 제 소개를 또 썼죠. 네. 써주셨으니까 네. 뭔가 더 열심히 해주셔야 아, 네, 알겠습니다. 물론이죠. 아니 많은 분들 지금요 이 태 작가의 신간 딱 하루만 평범했으면 선물로 받고 싶은 분들은요 오늘 요 코너 중에 저희가 선물 팍팍 쏘도록 할 테니까 샵 0945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예스앱 채팅창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디로 좀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그렇게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로 한번 떠나볼 텐데요. 태국에서 북방의 장미로 불리는 아름다운 산악도시 치앙마이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의 장미요? 네. 오, 뭔가 멋있는데요? 예, 여기는 그죠? 어떤 곳인가요? 예, 태국 제2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1의 도시인 방콕에 비해서도 굉장히 좀 여유롭고 그다음에 뭐랄까 사람이 좀 적은 한적한 시골 마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이곳이 300m에서 400m 정도 해발이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산악도시다 보니까 동남아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기후가 서늘한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남아시아 하면 너무나 더워서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하실 네. 텐데요. 그래서 이쪽은 조금 기온이 이제 서늘하기 때문에 휴가를 가시기도 좋은데다가 그다음에 산악 뭐 주변에 어떤 산악을 이용한 다양한 액티비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예술의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휴가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치앙마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아니 저희가 사실 오늘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 네. 올여름 인기 휴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를 했었어요. 아, 네. 근데 사람들이 요즘은 남들이 안 가는 여행지를 가려고 한다. 이게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1위로 꼽혔던 인기 휴가지가 지난번에 태 작가가 소개해준 일본 시코쿠 섬. 아, 진짜요? 네, 이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2위가요. 네. 지금 오늘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 치앙마이. 아, 이거 너무 짠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 기사를 보고 네. 작가랑 이게 태원준 작가가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건가 아니면 뭔가 신기가 있는 건가. 그런가요? 근데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1위가 시코쿠, 2위가 치앙마이예요? 네. 저도 처음 접하는 기사인데 네. 굉장히 또 이렇게 딱 맞춘 것 같아서 영광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시코쿠랑 치앙마이를 했으면 네. 뭔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한 건데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뜨니까 네.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저희가 태국 방콕은 여행이 별거냐 시간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확실히 태국이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인기 관광지인 거는 틀림이 없는데 태국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태국은 기본적으로 일단 볼거리가 굉장히 풍성해가지고 관광 자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숙소 같은 것도 딱히 걱정 없이 이제 떠나실 수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좀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태국 같은 경우는 동남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 어떤 좀
윤택한 나라인데요. 주변에 어떤 캄보디아나 라오스에 비해서도 물가가 좀 저렴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아직까지 약간 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물품들을 태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경제적으로 높은 태국에 비해서도 물가가 높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태국 같은 경우는 뭐 밥 한 끼 드시더라도 뭐 노점이라든지 현지 시장에서 드시면은 2,000원에서 3,000원 정도. 그다음에 조금 이제 저렴한 호텔에서 묵으신다면은 3성급임에도 불구하고 한 2만 원대에도 주무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럼 물가를 좀 이렇게 고려했을 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또 해요. 네. 그리고 저는 태국 가면은 왜 음식들도 맛있잖아요. 뽀빠퐁 커리 이런 거. 아니 근데 제가 치앙마이 가는 항공권을 좀 검색해봤더니 우리가 흔히 가는 방콕보다는 조금 비싼 편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방콕은 이제 직항편이 많이 있는데요.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경유편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이제 직항편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게다가 태국 방콕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가다 보니까 수요가 많으면은 이제 가격이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이렇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항공사별로. 근데 치앙마이는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방콕에 비해서는 좀 적게 찾아가시다 보니까 조금 가격이 좀 비싼 면이 있지만 그만큼 조금 더 여유롭게 방콕이 물론 좋긴 하지만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아서 이렇게 좀 성수기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정신이 없긴 하거든요. 근데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름에 찾아가신다 하더라도 조금 여유롭게 즐기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항공권에 대한 부담을 좀 털어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여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치앙마이를 저도 이제 소개해 주신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여기로 한 달 살기 가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그렇죠. 자녀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간다고. 예, 이쪽이 정말 한 달 살기 진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조금 이제 삶의 여유를 찾아가지고 세계 곳곳으로 한 달 살기 좀 열풍도 불고 있고 또 자녀분들 뭐 이제 데리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많이들 가시는데 이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치안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치안이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가적인 측면에서도 태국 자체가 물가가 싼데 방콕에 비해서도 이 치앙마이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로 저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 달 살기에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물가거든요. 그쵸. 왜냐하면은 뭐 런던이나 뭐 뉴욕이 아무리 좋아도 제대로 여행하려면은 숙박비 포함해서 숨만 쉬어도 하루에 10만 원은 나가요. 아유, 거기 숨 쉬는 비용도 비싸네요. 그렇죠. 근데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조금 외곽에 집을 구하시면은 한 달 렌트 비용이 한 2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난도처럼 치앙마이 자체가 태국에서도 맛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맛의 도시다 보니까 쿠킹 클래스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커리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돼지고기 볶음밥이라든지 팟타이 등등 맛있는 태국 음식을 직접 배워보시면서 먹을 수 있는 재미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곳이 고산 도시인데 그 주변에 수많은 고산족 마을이 있어요. 뭐 이제 뭐 가이드북에 따르면은 한 1,000개 정도의 고산족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산 속에서 이제 가내수공업으로 굉장히 멋지고 재미있는 예술품들을 많이 만드시기 때문에 예술의 도시인데다가 또 마지막으로 님만해민이라고 해가지고 카페 거리가 있습니다. 정말 뭐랄까 막 그 땡스타그램 이런 데 딱 그런 감성 있잖아요. 그런 감성이 딱 이제 느껴지는 그런 카페들과 루프탑 카페들이 쫙 모여 있는 태국의 좀 가로수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좀 여유가 느껴지는 정말 멋진 그렇게 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리까지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한 달 살기에 정말 적합한 도시가 아닐까. 그래서 정말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치앙마이로 지금 한 달 살기를 떠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뭐 여성들은 물론이고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 치앙마이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신 곳들 말고 뭐 우리 흔히 또 여행 가면은 꼭 가야 하는 뭔가 유적지랄까 뭔가 관광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데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치앙마이 같은 경우는 뭐 대단히 큰 볼거리가 막 도처에 널려 있는 건 아니고요. 조금 여유롭게 휴양을 하시기가 좋은데 그 이유가 이 치앙마이 자체가 태국 내에서도 이제 그 사원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사원이 이 안에 무려 뭐 600여 개 정도 이게 도처에 막 널려 있기 때문에 그냥 사원에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예, 그 뭐 스님들과 뭐 이렇게 아이 컨택트 하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보시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시기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좀 뭐랄까 힐링이 되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도 수많은 사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치앙마이를 대표하는 사원은 도이수텝이라고 하는 사원입니다. 네. 이 사원이 거의 뭐 역사가 65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산 꼭대기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앙마이 시내는 해발 한 300-400m 정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도이수텝 사원 같은 경우는 1600m대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정말 높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기는 조금 힘들고요. 네. 이제 그 트럭 택시가 있습니다. 썽떼우라고 해가지고 태국에 있는 이제 트럭 택시가 있는데 그걸 타고 올라가시면은 딱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사원이기 때문에 외관이 굉장히 멋져요. 한눈에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예, 외관이 일단 이렇게 막 그 탑이 있고 황금 불탑이 중앙에 딱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원 자체의 외관이요? 예, 네. 그 외관을 한 바퀴 돌아보시면은 정말 반할 정도로 거대한 그 금탑을 보시면서 황홀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조금 앞쪽 전망대로 가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 치앙마이의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데 와, 정말 가슴이 뻥 뚫립니다. 또 이게 이제 산 꼭대기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앞쪽에 어떤 시야를 가리는 뭐 산등성이라든지 이런 높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바로 다이렉트로 시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 짜오프라의 강도 막 흐르고 네. 그 안에 막 그 따페 게이트라고 해서 구시가지를 나누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부터 시작해서 정말 전경이 쫙 펼쳐지기 때문에 그 도이수텝 사원은 꼭 올라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이 사원뿐만이 아니라 뭐 시내 자체에 왓프라싱이라고 하는 거대한 사원 또 왓제디 루앙이라고 해가지고 8m짜리 입불상이 있는 그런 멋진 사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치앙마이 가신다면은 무언가를 막 봐야 된다는 부담감보다는 이렇게 사원 산책하시면서 좀 여유를 즐기시는 시간을 보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게요. 네. 아까 도이수텝 사원이 산 네. 꼭대기에 중심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일출이나 일몰, 뭐 야경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으려나요? 그렇죠. 뭐 출입 일출도 시간이 따로 있진 않아요? 출입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원이다 보니까 네. 정말 새벽부터 그 스님들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에게 좀 이렇게 음식을 좀 바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기 때문에 뭐 거의 24시간 개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 솔직히 말해서 여행 가면 약간 좀 게으름을 펴가지고 네. 일출은 못 봤습니다. 여기. 왜냐하면 일출을 보려면 그래도 4시, 5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동남아시아니까 해가 일찍 떠서. 저는 그 시간에 이제 올라보진 못했고요. 일몰은 보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딱 저녁에 찾아가서 일몰을 딱 봤는데 매지가워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보랏빛부터 이제 분홍빛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막 해가 막 넘어가는 장면들이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제가 치앙마이에서 보낸 시간들 중에서도 가장 멋진 순간이 이 도이수텝에서 보았던 일몰 시간이 아니었나 또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조금 여기서 이제 시간을 한 5시쯤에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선선해지는, 네. 그러니까 선선해진다기보다 막 2, 3시에는 너무 해가 뜨거우니까 네. 한 5시쯤에 올라가시면 그때도 이제 쨍하니까 네. 보시고 조금 한두 시간 정도 지나면 슬슬 해가 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딱 일몰 보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저녁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죠. 치앙마이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 도이수텝 사원에서의 뭐 일몰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고산지대에 있기 때문에 산악 지형을 활용한 액티비티들도 많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네. 어떤 것들 할 수 있는 건가요? 산악 속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만들기 체험도 있고요. 또 강가에서 이렇게 뭐 뗏목 체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최고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도이수텝 사원으로 가는 그 숲속이 있거든요. 네. 산악지대가 있는데 그 안에 플라이트 오브 기번이라고 해가지고 네. 짚라인 아시죠? 예, 네네. 거의 뭐 아시아 최대 길이의 짚라인 어떤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기번이요. 그 원숭이의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곳에서만 이제 관찰되는 희귀종인데 이제 긴팔 원숭이입니다. 네. 종종 저도 이제 하러 갔을 때 본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 이제 원숭이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플라이트 오브 기번, 이제 그 원숭이의 이름을 따게 된 플라이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말 원숭이처럼 이렇게 그걸 잡고 내려가면서 날아간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긴팔 원숭이기 때문에 팔이 되게 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짚라인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캐노피라고도 부르고 소위 그 유격 훈련할 때 이렇게 줄 잡고 이제 내려가는 그런 걸 말을 하는데 네. 이곳에 이제 플라이트 오브 기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이게 한 번 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네. 나무 사이에 계속해서 줄을 이어놔가지고 이게 시간별로 코스가 있는데 최장 막 시간은 막 6시간짜리
자리도 있어요. 이런 거는 거의 막 30번 이상 이제 타야 되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정도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네. 물론 굉장히 스릴 있고 재밌습니다. 그 숲속을 거니는 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히 뭐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숲 사이를 줄을 타고 마치 타잔처럼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새들도 보고 원숭이도 보고 그런 순간들도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체력이 좋으신 분들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스릴을 즐기시는 분들. 왜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높이가 높다 보니까 약간 두려움이 있으실 수 있고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체력이 없으신 분들은 저도 이제 3시간을 했는데 한 20번을 했습니다. 아, 그게 한 번 타면 쭉 네. 3시간을 가는 게 아니고 타서 내렸다가 또 좀 움직여서 움직이고 또 타고 나무까지 간 다음에 또 타고 이런 식으로 이제 3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3시간을 갈 수 있는 정도의 길은 없죠. 네, 아니 저 아까 세계 최장 거리라고 네. 하시기를.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조합을 했을 때 세계 최장 거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 줄이 이제 이렇게 아래로 향해 있기 때문에 다시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내려서 이제 나무 밑으로 걸어서 이제 시내로 걸어가긴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스릴도 즐기시고 체력도 좋으신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가격대도 한 6만 원 정도로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혹시나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끔씩 그 좀 자잘한 그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공지가 늘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홈페이지 공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플라이트 오브 기본 치면은 그 홈페이지가 등장을 하거든요.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서 한번 또 강조하는 게 여행 갔다가 혹시라도 뭔가 다치거나 그렇죠. 이러면은 정말 그 여행이 기분 안 좋게 끝날 수 있으니까 네, 안전이 최고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겠어요. 앞서서 물가가 저렴하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방콕 갔을 때 저는 이제 방콕은 가봤어요. 네. 치앙마이는 못 가봤는데 동남아시아 가면 이렇게 뭐 사고 싶은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이쁜 이렇게 소품도 되게 많잖아요. 뭐 쇼핑하기 좋은 곳들도 좀 있을까요? 그 치앙마이는 시장이 정말 많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어떤 몰이나 백화점 가실 필요 없이 그런 재래시장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따페게이트라고 있습니다. 빠뚜타페라고 이제 현지 발음으로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이 따페게이트가 이제 문이잖아요. 게이트가 문이다 보니까 그 중심에요. 치앙마이 중심에 사각형으로 된 성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따페게이트가 가장 유명한 문인데 그 문 이제 근처에 끊임없이 이제 야시장이 많이 섭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서는 이제 상설 야시장이기 때문에 나가시면은 밤에 시원하게 그 땡모반이라고 하죠. 그 수박 주스, 수박 생갈 주스 이제 드시면서 터벅터벅 걸어 다니시면서 그 고산족 분들이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그런 뭐 기념품, 공예품 많이 파시거든요. 그런 거 이제 슬슬 이제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치앙마이 가시는데 주말이 꼈다. 하시면 꼭 가보셔야 될 게 썬데이 마켓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일요 시장이 있는데요. 이 일요 시장이 또한 동남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말씀드렸던 따페게이트부터 이제 신시가지 쪽으로 쫙 1km 정도의 길이 이어지는데요. 정확히 제가 시간은 정확히 이제 모르겠는데 일요일 오전이 되면은 그때부터 차량이 통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한 7, 8시쯤부터 통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차가 다니는 길이 다 사라지고요. 그곳을 정말 수천 개의 노점상이 다 메우게 돼요. 정말 장관이에요. 그냥 거니시기만 하시더라도 보는 재미도 있고요. 뭐 한쪽은 먹거리 코너가 있어가지고 계속 근거질 하시면서 재미있는 추억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쪽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산족 분들이 그날도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되게 예쁜 그런 공예품들 되게 많이 파십니다. 막 비누 조각도 있고요. 그다음 막 조명도 되게 이쁘게 막 만들어서 파시는데 웬만해서 100바트 정도면 사실 수가 있어요. 100바트면 얼마죠? 1바트가 지금 한 38원 정도 하니까 3,800원 정도면은 이런저런 예쁜 소품들을 많이 사실 수가 있어가지고 가격도 되게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길 바라겠고 또 그 일요일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게 뭐 어떤 노점이 많기도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예술가들이 또 공연을 해요. 거리 공연을 해서 막 기타 치는 분도 계시고 마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모로 뭐 볼거리, 먹을거리, 뭐 쇼핑거리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 주말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꼭 썬데이 마켓 그 일요일만큼은 아까 도이스호텔 이런 데 가지 마시고요. 그 썬데이 마켓 그 빠뚜타페 앞에서 펼쳐지는 시장에 꼭 참여를 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요일 아닐 때 이제 가실 때는 아까 얘기하셨던 따페게이트 시장.
그 주변에 이제 야시장이 상설로 서고요. 네. 그다음에 와로로 시장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빼먹을 뻔했는데 네. 또 와로로 시장이라고 해서 또 그 치앙마이에서 유명한 커다란 굉장히 대규모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주말이 아닌 기간에 가신다면은 네. 이 와로로 시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태원준 작가 신간 받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고요. 6828 청취자님 질문 하나만 꼭 소개를 해야겠어요. 치앙마이 한 달 살기 총 경비 대략 어느 정도 있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물론 상황에 따라 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네, 1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조금 외곽에, 괜찮은 레지던트 구하시면은, 네. 한 30만 원 정도 들은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더 저렴한 것도 있고, 더 비싼 것도 있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00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30만 원짜리는 시설이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네. 샤워실과 에어컨 다 있고요. 굉장히 깔끔한 그런 집, 1인용 집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숙박하는데 하루 10,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는 치앙마이 자체가 워낙 물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한 끼 사드시는데 2-3,000원 정도. 그리고 숙소를 구하셨다면 한 끼 정도는 집에서 간단하게 해 드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마트 물가도 정말 저렴합니다. 특히나 빵이 되게 맛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빵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식비도 웬만해서 하루에 10,000원을 넘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렇게 막 푸짐하게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숙식비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숙식비 한 2만 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저는 한 5-60만 원이면 충분히 한 달 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더 열악한 곳에서 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30-40만 원으로도 저는 가능한데 네. 그래도 이제 평균적으로 5-60만 원이면 되니까 먹고 자고 구경하는 거 다 합쳐서 이 가격이니까 네. 좀 저렴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또 훌쩍 흘렀는데요. 여행이 별거냐 태원준 여행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